안녕하세요. LA의 정규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는요.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시민에게 총구를 겨누고 있는 모습들에 그리고 이 군인이 이 국회의사당을 잠입하고 있고 침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머스크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갑자기 어느 저 삼류 국가처럼 되어버린 모습에 이 머스크도 놀라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이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두루두루 살펴가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소식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새벽 운동을 가려고 하다가 핸드폰에서 굉장히 많은 브레이킹 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브레이킹 뉴스가 많을까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죄다 사우스 코리아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전쟁이 터진 줄 알았어요. 무슨 일이 터졌나? 한국에 갑자기 마셜 러가 발동됐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게 여러분 CNBC에 이게 지금 믿겨지지 않는 게요. 지금 이 CNBC에 이게 미국 언론이잖아요. 미국 언론인데 대문에 전면 있죠. 딱 펼치면 앞면에 전부 다 한국 소식인 거예요. 전부 다 사우스 코리아 시장이 저 위에 브레이킹 빨간색으로 된 거 보세요. 브레이킹으로 사우스 코리아 마켓이 열리자마자 2% 폭락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레지던트 윤 대통령이 impose martial law를 발동했다. 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길래 계엄령은 전쟁 상황에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북한이 쳐들어온 줄 알았어요. 전쟁이 터진 줄 알았는데 지금 가만히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에요. 태극기도 들고 있고 이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 지금 엉망이죠. 지금 완전히. 그래서 전부 다 대통령 그리고 한국은행도 비상 지금 모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 있다가 또 갑자기 보니까 이 한국이 드디어 또 이제 이 마셜 러를 발동했는데 계엄령을 다시 이제 거두었다. 대통령이. 이렇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여러분. 저 위에 퀵 링크라고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선물 시장이랄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요. AI 관련 이게 아니고요. 사우스 코리아 터모일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병곡이 터졌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만약에 어떤 식으로 경제가 무너졌다? 연쇄 파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 되면 아시아 시장도 무너지면서 동시에 미국에도 주식시장에 영향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대한민국 소식이 작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 변방 국가의 소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슨 병고가 터지면 이게 연쇄적으로 터져서 지금 경제도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눈을 떠서요. 이걸 보고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또 무슨 병고가 터졌나. 제가 사실 매일 운동을 나가는 사람인데 운동마저도 포기하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요. 눈 뜨자마자 이것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뭔 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이 한국 뉴스를 들어가 봤어요. 저는 이제 항상 눈 뜨면 이제 미국 소식들부터 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소식에서 한국 소식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한국의 뉴스를 다 펼쳐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사건이 전말에 쭉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대한민국에 계시는 분들이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정말 실망스럽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런 대한민국의 사태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경제, 우리 오늘 테슬라 소식을 살펴보겠지만 정말 저는 오늘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사실 영상을 이걸 제작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영상을 만들 마음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웬 정치에 간섭이냐, 미국에 사는 사람이 뭔 한국에 관심 꺼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거 오판입니다. 그런 생각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IMF가 터졌을 때에 이민자들이 여기 미국 교포들이 얼마나 많은 금덩어리와 달러를 보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그걸 아시면 함부로 이민자들을 교포들을 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내가 몸은 미국에 살지만 내 나라를 잊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도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전쟁이 터진다. 만약 북한이 쳐들어온다. 저는 한국에 돌아갈 거예요.
총기를 들고 저는 한국 군인으로 참전할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과거부터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민자로 미국에 살지만 대한민국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한민국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대한민국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한국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한국의 어려운 사람, 미혼모도 돕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돕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벌고 이 부유해지고 이런 것들을, 그 돈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그렇게 이 실천하고 있지만,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대한민국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충격받은 만큼요, 미국에 사는 이민자로서는 정말 너무 많은 충격을 받으면서 오늘 운동도 포기하고 밥도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주식 얘기도 좀 해야 되니까 일론 머스크도 이 상황에 굉장히 충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우리 머스크 이야기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에서 터진 이 사건이요, 이 테슬라 커뮤니티에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충격을 받는 모습인데요. 자, 먼저 위에 우리 이 파자드라고 하는 과거에 테슬라에서 일했던 사람이죠. 자, 이제 나와서 이제 유튜브로서도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 이 친구가요, 이렇게 지금 한국에 대해서 글을 올려놨습니다. Yo, what is going on South Korea? 라고 합니다. 야,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나는 거야? 라고 하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 일찍 이렇게 이 얘기를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제 있는 외신들 있죠. 외신들이 아주 급하게 이제 사진들을 막 찍어서 기자들이 보도한 걸 막 타진하고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림을, 이 사진들을 올리니까 지금 뭐 여러 또 사람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Martial law in South Korea라고 합니다. 자, 계엄령이 대한민국에 선포됐다. 와, 이건 뭐 정말 충격이죠.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에 깔려있는 모습 보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헬기, 공수부대까지, 헬기가 공수부대까지 해서 저 헬기에서 군인이 내려오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사진을 다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그 국회 앞에 군인들이 총기를 들고 있는데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총을 오른쪽 사진에 보십시오. 이 지금 군인들이 국회를 지키는데 이 여성을 향해서 지금 총구를 겨누고 있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이 서울의 봄인가 그 영화에도 그렇지만 뭐 과거에 우리가 이런 사건을, 한국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 계엄령이 내려져서 공수부대가 헬기에서 내려오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나라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좋았거든요. 바이든도 최근에 뿐만 아니라 계속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을 본받아야 된다. 민주주의. 정말 민주주의의 꽃을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게 여러분,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수많은 의원들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나라들은, 일본마저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미국의 사람들도 그렇게 좋은 이미지 갖고 있었거든요. BTS가 있었죠. 대한민국의 문화가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이 만드는 영화들이요, 미국에서 사실 그냥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for fun, 그러니까 재밌는 영화만 만들면 헐리우드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영화들은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회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저스티스에 대한 거, 이런 것들. 미국인들이 놓치기 쉬운. 요즘은 미국이 헐리우드 영화가 그런 걸 많이 놓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대한민국 영화가 재미도 있으면서 그런 걸 다뤄줍니다. 여러분, 우리 봉준호 감독이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도요, 그 영화가 미국에서도 얼마나 인기를 끌었고, 봉준호 감독이 이 최고 감독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그게 단순히 재미로만 구성됐습니까? 많은 헐리우드 배우뿐만 아니라 미국의 의원들, 국회, 공화당 하원 할 것 없습니다.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사회의 부조리를 다루고 계층 간의 문제를 다루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렇지 하면서 인간으로서 똑같은 걸 느낀다고요. 그러면서 그게 재미도 있으니까 그런데 메시지를 갖고 있는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런 의식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총구를 시민에게 겨누고 있고 신성한 국회의사당을 군인들이 짓밟는다? 저는 용납할 수 없어요.
이건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군대가 들어가서 국회의사당, 지금 국회의사당을 이렇게 점거할 때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건 전시 상황이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이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아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민주당이건, 이거는 국힘당, 이건 무슨 당인 간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100%, 500% 잘못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크나큰 실수를 한 거예요, 윤석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테슬라만에서도 도대체 이 사우스 코리아에서 왜 일어나냐면서 아래쪽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리거든요.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냐고. 갑자기 이렇게 됐냐고.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너무 창피합니다. 이건 여러분, 저 삼류 국가,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캄보디아, 이런 나라에서 아직도 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 헬기가 공수부대가 내려오고 총기를 겨누고 있고 쏘고 있는 게 이게 21세기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충격적이죠. 저는 정말 오늘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민에게 총구를 겨눈다? 이거 있어서는 안 되죠. 근데 이 명령을 누가 내렸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거예요. 윤석열은요, 대통령 자격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제는, 여러분, 이 유튜브에서 이런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윤석열 지지자가 있고, 국힘 지지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리더는요, 더 이상 자격이 없어요.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국회를 장악한다? 총구를 겨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인 거죠. 지금 여러분, 이 계엄령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말했잖아요. 아침에 북한이 침투한 줄 알았다고요. 계엄령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로 전시 상황에만 나오는 거예요. 이 전랑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이게 일어난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Yeah, this is shocking이라고 합니다. This is shocking.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 민주주의를 짓밟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머스크도 왜 충격을 받냐면요. 머스크도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한테도 계속해서 왕따를 당하고 정부에 의해서 정치의 권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왕따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민주당 지지자를 포기하고 트럼프를 지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머스크도 이런 걸 워낙 많이 당했거든요. 권력에 의한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번에 우리가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가 있잖아요. 현재 이번에 우리가 어저께 제가 다뤄드린 영상인데 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델라웨어 판사가 판결을 머스크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정치적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여러분 그 판사가 민주주의를 해친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이 머스크에게 우리가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요. 주주들이 모든 이 회사의 주인인 주주거든요. 회사의 주인은 주주예요. 사장이 아니에요. 국가의 여러분 주인은요. 국민이지 대통령이 아니에요. 당신이 뭔데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짓밟습니까? 머스크도 똑같이 분노하는 게 뭐냐면요. 이 테슬라라는 기업은 주주들이 주인이에요. 머스크가 좋아서 머스크가 이렇게 우리 테슬라라는 기업을 이렇게 세우고 시가총액 이렇게 큰 기업을 만들었다? 옛날에 5년 전에 형편없는 기업이었는데 머스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회사 바닥에서 잠자면서 회사를 키웠다? 그러면 이 정도 보상해줘야지 하는 걸 우리가 판결해서 우리 주겠다는데 왜 지금 판사가 그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주잔나라는 거예요. 그럼 판사가 할 수 있는 거 판사는 주주가 이렇게 내렸으면 그 판결을 내려주는 게 정당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감히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국회를 짓밟는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까도 계속 지금 내용을 좀 보니까 국회에다가 집중됐더라고요. 국회를 장악하려고요. 그건 뭐예요?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결의를 맺을까봐. 그러니까 지금 이 마셜 러죠. 이 소위 말해서 이 법안을 소위 말해서 이 시행을 막겠다라고 국회의원들이 모인 걸 그걸 막겠다라는 거죠. 그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민주주의 유닛입니다. 이거는 있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당을 다 떠나서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끌어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국민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잘못한 거예요. 이런 일은요, 어떤 조직에서도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개인의 사조직이건 어떤 조직이건요, 그게 여러분, 모든 건 민주적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도 This is shock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요, 또 다른 소식에 머스크가 또 이 대한민국 소식에 굉장한 반응을 내보냅니다. 자, 언유정 웨일이라는 사람이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이 테슬람이 또 테슬람 커뮤니티에 글을 올립니다. 자, 업데이트를 시키는데요. 몇 시간 뒤에, 이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막 공수부대가 내려오고 국회를 장악하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 걸 후에 몇 시간 뒤에 대한민국에서 보십시오. South Korea Parliament votes 190 to lift the martial law라고 합니다. 또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가 투표를 했는데 190대 0으로 완벽한 점수차죠. 190대 0으로 이 마셜 러를 해제한다라는 것을 결의합니다. 모두가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190대 0이니까 압도적이죠. 누구도 반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계엄령은 불법적이다. 이 계엄령은 말도 안 된다.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소식이 알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소식들이 여러 곳에 알려지니까 또 뭐 이게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내는 외국인들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도요, 이 지점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와우라고 합니다. 와우. 정말 놀라운 거죠. 왜냐면요. 여러분, 앞에서 계엄령이 선포되고 기습적으로 헬기가 국회의사당 위를 날아다니면서 공수부대 헬기입니다. 저는 옛날 1980년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영화들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헬기가 돌면서 그때 헬기에서 공수부대가 밧줄 타고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마치 미국의 영화에서 특수부대가 내려와가지고 옛날 오사마 빈 라덴을 잡을 때처럼요. 총기로 완전 무장한 이 공수부대가 내려와가지고 국회 침범에 들어가거든요. 막 뛰어 들어가서 유리창을 깨고 침투에 들어갑니다. 그 장면이 영화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러한 상황이 있고 나서, 이 한국의 의회가 모여가지고 190대 0으로 그 계엄령은 잘못됐다라고 해제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요, 이 얘기를 지금 전하는데, 여기 지금 많은 또 글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모였을까? 왜냐? 이번에 계엄령 내리자마자 군인들이 어디에 집결됐냐면요. 다른 데 가지도 않아서 언론 장악해야 되거든요. 언론 장악하잖아요. 방송국에 들어가서 군인들이 동원돼가지고요. 방송국을 다 막아야 돼요. 방송국은 다 열어놓고요. 국회의사당만 완전히 잠입했더라고요. 국회의사당을 잠입한 이유는 결국은 국회에서 이런 모임을 하지 못하게끔 입구를 봉쇄해버린 거예요. 왜 봉쇄했을까요? 바로 이런 투표 결의를 할까봐. 그래서 머리를 짠 거죠. 윤석열하고 누가 한지 모르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럼 여기 어떻게 들어갔냐?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 뛰어가고 막 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도착했는데 닫혀 있더래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냐? 이 민주당 말고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옛날 국힘의 의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천하람 의원이 본인이 도착했더니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담벼락을 뛰어넘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벼락을 뛰어넘었대요. 그 담벼락을 뛰어넘는데요. 어떻게 뛰어넘었냐고 했더니 본인이 그때 울컥했대요. 어떤 시민이 무릎 꿇더래요. 엎드려가지고 내 등을 밟고 올라가라 그랬대요. 왜냐? 천하람 의원이 몸이 무거워가지고 100kg 넘고 거구거든요. 키도 크시고. 그러니까 몸이 무거워서 담벼락을 오르지를 못하니까 시민이 거기에 등을 받치면서 내 등을 밟고 담을 넘어가서 꼭 투표를 해달라고 그랬대요. 와, 저는 이 대목에요. 울컥하더라고요. 너무 울컥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는 울컥하면서 이 천하람 의원이 자기도 그 시민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한국 역사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역사를 구한 건요, 일제가 침입했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병들 보세요. 과거에 국가가 제도 역할을 못하고, 공권력이 제 역할을 못할 때에, 장수들, 관군들은 다 도망갈 때에, 국민들이 스스로 지켜야겠다면서 의병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의병들이 일제와 맞서 싸우고, 스스로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 국민들이 빨리 들어가서 윤석열의 폭정을 막아달라는 거야. 그래서 등을 맞대면서 등을 대고 내 등을 밟고 올라가라. 여러분, 이게 영화의 한 장면입니까? 좀 울컥했어요. 사실은요.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천하람 의원이 그 시민의 등을 밟고 넘어 올라가서 허겁지겁 올라가서 여기에서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화가 나서 녹음을 못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넘어오고 담벼락을 뛰어넘어와서 모여가지고 여기에 이 국힘당 의원들도 한 20여 명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오고 올 수 있는 사람만 다 모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0명이 모여가지고 전적으로 190대 빵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식에 머스크도 너무 놀랍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저 삼류 국가 같으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하겠어요? 총 맞을까봐 하지도 않아요. 도망가죠.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요,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 앞에서 쏴봐 할 정도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국회의원들도요, 목숨을 걸고 여기 들어와서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민주적 절차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여기에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못을 일으킨 윤 대통령이 있지만 국민들이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모여가 민주적 절차로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난센스한 지금 absurd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요. 황당한 결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외국 언론들도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에 국민들이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이 윤석열의 계엄령을 막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정말 큰 박수를 받을 일이죠. 근데 지금 박수 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요, 정말 이 비장하게 이렇게 해서 했다? 이거 정말 여러분, 외국에 살면서 정말 창피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민주적으로 이걸 또 해결했다? 대한민국의 이 속전속결, 정말 빨리빨리의 이 정신, 그러니까 머스크가 보더라도요, 이거는 정말 와우 할 만한 거죠. 박수 칠 만한 거죠. 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와우 하겠습니까? 이 기업에,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또 반복하는지 모르겠지만요, 델라웨어 판사가 우리 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도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이 누굽니까? 주주들이라고요. 한 주군, 두 주군 갖고 있는 주주들이 모여가지고 대다수가 머스크에게 우리는 compensation, 이 돈을 주겠다라고 판결을 내렸으면 그걸 그대로 합법적으로 이게 주주들이 이렇게 판단했으면 이 국민의 뜻이 이거니까 그걸 따라야 된다고 판결해 주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에요. 판사 역할이에요. 근데 그걸 뒤집어 버렸어요. 그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와, 어떻게 이렇게 민주적으로 이렇게 평온하게 결정을 다 했을까? 그러니까 와우 하고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은요, 놀라운 나라입니다.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또 테슬라 소식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짐 크레이머가요, 테슬라 주식이 12월 달에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일 주식 10개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즘 테슬라 굉장하죠? 근데 재미난 건요, 항상 짐 크레이머가 테슬라를 칭찬하면 그 다음날 주식은 빠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빠졌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식이 빠졌는데, 짐 크레이머가 테슬라 주식을요, 자기 방송에서 12월 달에 최고의 또 주가 상승을 보일 거다라고 하면서 테슬라를 탑 10 중에 뽑았는데, 그걸 올리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오늘 주가는 또 테슬라 주식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 정말 이 월가요, 이 짐 크레이머가 말한 대로 반대로만 하면, 반대 투자, 인버스 투자도 있거든요. 짐 크레이머 인버스가요. 그래서 꼭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그 테슬라 주가가 떨어진 거는 어저께 이제 법원 판결의 영향이 또 큽니다. 자, 법원 판결이 사실은 또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결. 그리고 뭐 개미 투자들은 그런 것을 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건데, 자, 어찌됐건 짐 크레머가 테슬라를 이 탑 10 중에 하나로 뽑은 것은요, 당연히 트럼프 효과가 큰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요, 시야 자체가, 시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공매도가 완전히 회심을 해버렸어요. 공매도가 나와가지고, 나 이제 테슬라 지지한다고. 테슬라 주가를 85불 놓고 있던 친구가 380달러로 바꾸는 그런 경우를, 저는 지금 월가의 이 애널리스트들이 한 기업에 대해서 주가를 평가를 할 때, 목표 주가를 기록할 때 이렇게 바꾸는 걸 처음 봐요. 제 평생 처음 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이 사람은요, 머스크가 싫었고, 정치적으로 싫었고 이랬던 거예요. 기업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자꾸 정치적으로 싫었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지금 현재 그 테슬라 쪽에 현재 이 좋은 효과가 들어온다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보수주의자들이 테슬라를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편향돼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는 이 테슬라가 민주당 지지하면 나는 그 주식을 아무리 줘도 안 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와 이 투자를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뭐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 본인의 선택인데 막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테슬라 주식을 사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그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서 밝게 점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짐 크레이머도 그런 중이죠. 근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테슬라가 지금 12월, 1월, 2월, 3월 내년까지요. 너무 좋거든요. 지금 호재가 넘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를 밀어올릴 호재가 훨씬 더 많지. 끌어내릴 만한 게 생각보다 없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12월 달에 좋아질 거라는 건요. 삼척동자도 알아요. 그냥 지나가는 개미도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짐 크레이머가 12월 달 그리고 내년에 가장 많이 오를 주식으로 뽑는다? 이거는 뭐 짐 크레이머가 아니어도요. 지나가는 개도 할 수 있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자, 요렇게 지금 올랐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짐 크레이머가 볼 때도 테슬라가 대단한 그런 퍼포먼스가 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여러분.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어저께 델라웨어 판사 법안에 대해서 오늘 주가도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뭐 걱정할 필요 별로 없다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자, 오늘 일론 머스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 보시면 아래쪽에 비백이죠. 지금 도지라고 하는 정부 효율위원회에 둘이 수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장 중에 비백이 머스크 보란 듯이 올해도 그 스프링코트죠. 그러니까 대법원에 그 항소법원 있지 않습니까? 최고 대법원에 가서 항소했는데 그때 쉐브론 사건이 있거든요. 그 사건도 오버턴 됐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 정치적 판단이건 무엇인 간에 치우친 판단이 뒤집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집은 사건들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 더 정확한 판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글이 올라오니까 일론 머스크가 주먹으로 예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연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건요, 주주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라는 거지, 일개 뭐 몇 개 주식도 갖고 있지 않은 한 명이 반대의견을 내서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따라간다? 아무리 한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 어찌됐건 민주주의잖아요. 뭐 한 명이 투표를 결정한 건데 한 사람이 지금 들고 와서 반대했다는 게 그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결판인 거죠. 그러니까 자, 지금 이 비백이 스프링콜트가 올해도 뭐 큰 사건을 뒤집어 엎은 사건을 얘기하면서 지금 테슬라 이번에 이건요 100% 뒤집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도 어린아이처럼 예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그 중국 데이터가 정말 잘 나왔죠. 대박 소식이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누적 데이터를 좀 보면요. 자, 지금 이 중요한 건 뭐냐면, 파란색 선 있죠. 이게 2024년도 3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가 역대급이 나왔어요. 중국 데이터가. 근데 보라색 보십시오. 보라색 선이 지금 이번 쿼터인데, 이번 쿼터가 지난 쿼터보다는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드디어 역전했습니다. 제가 그때 한 7주차 때 이거 뛰어넘을 거라고 했는데, 7주차부터 역전되고, 8주차, 9주차 오면서 드디어 파란색을 이제 크게 앞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다 뛰어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분기보다 확실히 지금 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초록색 라인이에요. 이게 23년도 4분기입니다. 초록색 선을 보시면요. 이 초록색이 1년 전에 4분기죠. 원래 4분기가 전체 분기 중에 가장 보통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도 좋아야겠죠. 그 전년도 4분기는 벌써 뛰어넘었어요. 한참 됐어요. 전년도 4분기를요. 그러니까 올해도 또 데이터적으로도 전년도 대비 좋고 그 YOY죠. 그다음에 전 분기보다도 quarter over quarter죠. 그러니까 전 분기보다 좋은 데이터가 확실히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현재 테슬라가 전체 경제가 중국도 침체해 있고 이런 상황인데 또 불구하고 중국에서 참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보시면 다른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여러분들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1년치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누적인데, 자, 빨간색 선이 올해고, 그리고 노란색이 23년도, 초록색이 22년도. 그러니까 22년도는 저 아래쪽에 있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대비해서 작년보다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자, 보시면 드디어 이제 한 37주, 8주차부터 뛰어넘었죠. 노란색이 작년인데, 작년보다 이제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나도 뭐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중국에서 계속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아주 고무적이죠. 자, 여러분들 중에 뭐 또 BYD나 중국 회사들이 테슬라를 뛰어넘었는데 하는데, 자, 그건 비교 대상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중국 회사랑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금 중국 회사들은요, 그냥 가격대를 막 찍어내요. 10,000불짜리, 5,000불짜리, 8만, 뭐 20,000불짜리, 15,000불짜리 계산이 안 돼요. 그냥 지금은요, 과잉 공급이요. 막 쏟아붓고 있어요. 가격이나 막 때리고 있어요.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분간이 안 돼요. 엉망이에요. 그런 거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그 언론들은요, 그냥, 중국이 뛰어넘었네, 뭐, BYD가 더 넘었네. 그 다 의미 없는 숫자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정말 질적인 양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여기서 지금 모든 내연차들이 다 현재 밀리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걸 다, 중국 업체 안에서도 질적으로 뛰어나니까 딱 그 견고히 자기 자신을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소위 전반부에서 한국 사태를 보면서 너무 흥분한 상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또 이해하실 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정치적으로 또 뭐 윤석열 지지자들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지하지만 그 리더가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 그건요, 회초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정치적으로 나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나는 오냐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윤 대통령이 크나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탄핵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대통령이 탄핵시키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본인이 이거는 거의 자살골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냥 본인이 탄핵을 자초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종교TV였습니다.